월드 오케이 뉴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민이 도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 이미그레이션 문제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미그레이션 드로브 아메리카스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어반 그로스라고 했는데, 어반은 도시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것이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increase 15%, 15%가 작년에 이어서 탑 50 메트로 에리아,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주요 그 대도시의 15% 성장을 이끈 것은 바로 이미그레이션이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이미그레이션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정부 단체에서 통계를 잡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일리글로 하는 그 자체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로 잡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추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미국의 이민자 문제가 지금 올해 이제 대통령 그 트럼프와 바이든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 뭐 이민 정책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4일자로 최근의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그레이션이 지금 엑셀러레이팅 증가를 하고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미그레이션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파퓰레이션 그로스 인구가 증가하고, 작년에 이제 2023년에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센서스 미국에는 인구조사를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센서스 뷰로에서 인구조사 전체 인구조사 외에 또 이렇게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이 바로 이제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메인 팩트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인구가 이제 슬로잉하고 리버싱 되돌아간다. 루지즈 인구 감소되는 것이 천천히 되게 하고, 또 다시 이제 리버싱하는 그 요인이 인 라지 메트로 앞에서 이제 제목에서 50개 메트로 도시라 그랬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노스이스트 미국의 북동부 그리고 미드웨스트 중서부에 해당이 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뉴욕시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해프 밀리언 퓨어 피플이라고 했는데, 50만 명, 해퍼 밀리언이니까 50만 명의 숫자가, 이것이 이 인구가 이제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스타트 오브 더 팬데믹이 시작할 때보다도 이렇게 적은 숫자였다. 팬데믹 시작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뭐 사망으로 죽기도 하고, 그런 숫자보다 작년이 오히려 더 적은 숫자였다. 그것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내셔널와이드하게 보게 되면은 50 largest metro area, 50개의 가장 큰 그 대도시, 작년에 대도시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12만 2천 명이 0.1% 개인했다는 것은 인구가 더 늘어났다. 작년에 이제 전국 내셔널와이드하게 볼 경우에는 한 0.1% 인구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체 행정 단위가 이 카운티별로 되어 있는데, 카운티에서 보면 이제 56만 6천 명이 이렇게 작년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56만 6천 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15%가 더 늘어난 것이다. 작년 한 해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잡힌 통계에서는 15%가 더 순유입이 됐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노란 글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나와 있는데, 포스트 팬데믹 그 2000년부터 시작된 그 팬데믹이 이제 뭐 한 3년 정도 끝난 이후에 진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를 했는지, 그 진하게 이제 노랗게 표시된 여기 뭐 시카고도 보이고, 동부 지역이 이제 주로 동부 지역, 북동부 지역이 많이 보이게 되고, 또 미드웨스트 지역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플로리다 지역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제 진하게 표시된 노란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게 됐다고 가게 됐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주요 3개 도시가 있는데 제가 넘버 1, 2, 3를 표시를 해놨는데 뉴욕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이렇게 이 지역의 이제 통계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뉴욕에서는 0.3% 그 인구가 이제 파퓰레이션 드랍 했으니까 줄어드는 게 0.3%, 한 6만 6천 명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로스앤젤레스와 이제 시카고는 어떻게 되냐면 로스앤젤레스는 0.6% 줄게 되고 그리고 시카고는 0.2% 이런 이제 주요 대도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은 것이 아니라 줄었다. 뉴욕은 0.3%, 로스앤젤레스는 0.6%, 시카고는 0.2%가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2, 3 도시가 줄었지만은 근데 25개 정도로 이제 대도시를 확장해 보면은 25개 가장 큰 메트로 에리어에서는 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리는 통계는 공식적인 통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약간이라도 줄은 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년 라스트 이어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게 아니고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25개로 확장하면은 0.4%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왜 도시로 라지 시티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그런트 헤이번스 이게 이민자들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도시에 가면 왜 도시로 오느냐 이런 그 국경으로부터 이제 도시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셀터에 이제 머물 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오게 되고 뉴욕 같으면 이제 최근에 에릭 아담즈 시장이 일반 SSA 혜택 받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준다는 그런 불평의 기사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 이 이민자들에게 또 뭐 최근엔 또 뭐 이제 중국 이민자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그런 기사도 보이고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민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본다면은 이 뉴욕이라는 도시 저는 베이사이드에 살고 있는데 플러싱이라든지 그 맨하탄에 이제 홈리스 피플들 겨울철에 제가 한동안 가서 이제 뉴욕의 사랑방과 함께 이렇게 음식이나 뭐 옷까지 나누어주는 그런 데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홈리스 피플이라든지 이민자라든지 히스패닉 계열 사람들이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물론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지만 이민자들의 문제가 미국에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큰 도시들이 라지 시티즈가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오게 되는 것이 여기 이제 고용의 employment based 비자 비자를 발급할 때에 그런 취업 비자 같은 것을 발급받아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가 선호 대상이 된다고 시골에 누가 이제 시골에 간다는 사람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도시로 와서 투자 이민을 하더라도 도시에서 장사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구별을 할 수가 없다. Don't distinguish 했는데 일리걸리 오는 사람과 리걸 스테이트로서 오는 사람을 구분을 해서 통계를 잡을 수 없다는 그러한 지금 애로 사항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국 센서스국에서 통계를 잡을 때에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하냐면 몇 명이 이제 태어났냐, 출생, 그리고 사망, 서티피케이트, 출생, 사망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보고 공식적으로 이제 자료가 컴퓨터에 쫙 입력이 되니까 그걸 보고 계산을 하고 또 IRS에 이제 뭐 보고를 누가 이제 투자나 취업 비자로 와서 하면 뭐 텍스 보고도 하니까 그런 자료들
그리고 메디케어 레코드를 보게 되고 또 뭐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통계의 자료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데 이런 그 자료들을 미국에서는 이제 매년마다 애뉴얼 서베이를 하는 것도 10년마다 전국적으로 큰 조사를 이제 한번 하고 그리고 매년마다 2 밀리언 하우스홀드라 그랬는데 200만 가구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가구를 돌면서 매년마다 하는 줄은 몰랐는데 이 200만 가구는 매년마다 하고 또 미국 전역으로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이민자들의 상태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벌써 돼서 이렇게 출생하고 사망하고 이민자 했는데 여기 노란 이제 표시된 제가 빨간 박스로 한 이미그레이션을 보시면은 여기가 2021년부터 이렇게 이제 빨간 걸로 노란 글을 이미그레이션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약간이지만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 이렇게 여기 밀리언이니까 100만 명 또 2023년에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식적인 통계를 말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걸 합치면은 한 두세 배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거의 100만 명, 2023년도에는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의 통계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센서스 뷰로에서 인구 센서스 미국 공식적인 그런 자료로 통계가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페이디드 사라지게 되면서 사람들 이제 사망자 숫자도 좀 로워 데스톨 사망자 숫자도 줄어들게 되고 옵셋 마이그레이션 이렇게 해외로 가는 사람도 이제 뭐 취소가 되고 미국에 팬데믹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로 막 그때 막 가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그것도 옵셋 취소가 돼가지고 옵셋이 되어가지고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라지 어반 카운티인데 카운티 이제 큰 도시 대도시의 카운티들을 보게 되면은 79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로스트 됐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지 어반 카운티는 이런 통계가 있지만 이것을 이제 서버번 교외 지역이라든지 스몰 미디엄 사이즈 메트로라든지 또는 스몰 타운을 보게 되면은 교외 지역에서는 다 이제 0.9% 증가했고 그리고 미디엄 사이즈 메트로 도시도 0.7% 증가했고 그리고 스몰 타운도 이렇게 0.2%가 이 이미그레이션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 시티는 상황이 어떤가? 앞에서도 이제 뉴욕이랑 로스앤젤레스랑 시카고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뉴욕 시티는 0.9%가 줄었다. 로스트 0.9%가 된 상황인데 줄었으니까 감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작년에 그 프리비어스 이어의 1.5%에 비해서는 그것이 줄는 정도가 더 속도가 느려졌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도시들,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그리고 또 워싱턴 DC는 이제 1.2%가 증가한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웡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볼티모어는 계속 슈링크라는 단어가 써서 여기도 뭐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주는 것이 그 속도가 굉장히 완화됐거나 그리고 증가하거나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the country grew by half a percent in the year. 1년에 이제 0.5% 증가했는데 그것이 인구 숫자로는 1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more than the previous year, 작년보다 좀 약간 이렇게 높은 많은 이렇게 숫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션와이드하게 이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 성장이 이미그레이션 이민자들의 성장은 한 70% 전국적으로 성장을 많이 70%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증가율은 이제 한 10년 전, a decade고, 한 10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약 한 40% 정도 이런 숫자를 보였는데 70%니까 이미그레이션이 최근 들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구의 그 증감 표시를 각 지역마다 이제 5개의 도시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는데, 그게 보면은 가장 많은 이렇게 제가 체크표를 해놓은 텍사스 쪽에 달라스하고 휴스턴 쪽이 이렇게 거의 2%에 달하는 성장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미드웨스트 쪽에서는 미네아폴리스하고 신시내티, 그리고 동북부 지역에는 보스턴 쪽이 성장을 하고, 뭐 뉴욕시리나 피츠버그 이런 쪽은 앞에서 보셨듯이 좀 이미그레이션 줄어드는 파퓰레이션이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웨스트 쪽에서는 피닉스가 한 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남쪽의 텍사스 달라스나 휴스턴 쪽에 사람들의 많이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은 그쪽으로 이제 뭐 이미그레이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된 그런 어떤 문제들도 같이 이렇게 겹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민자들이 이미그레이션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것이냐, 아니면 인구 유입이 뭐 출생이 많아서 그러냐, 여러 요인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52개 메트로들을 보니까 1 in 8, 8명 중에 1명이 그것이 성장을 한 것이 due to immigration, 이민자들로 인해서 8명 중에 1명이라 그러면은 거의 10%가 넘는 것 같은데, 10명 중에 1명이 10%인데 8명 중에 1명이니까 뭐 10몇 % 정도, 그런 요인은 바로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들로는 노스이스트나 미드웨스트, 그리고 필라델피아, 보스턴, 프로비던스, 밀워키, 이런 마이애미나 시애틀, 세크라멘토, 솔트레이크 시티, 이런 도시들이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언급하는 것 중에 이제 선벨트 지역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선벨트는 기후 클라이밋과 관련해서 기후가 이렇게 온전한 브리타니카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 캘리포니아 좌측의 캘리포니아 일부에서부터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오클라호마, 그다음에 알칸사스,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테네시, 알라바마, 조지아, 플로리다, 이제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까지 포함해서 이거 전체를 이제 선벨트라고 하는데, 이런 선벨트 지역에서 천천한 어떤 이렇게 성장이 있었다. 그쪽 지역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나 플로리다 지역의 탐파나 내시빌, 이런 지역들이 선벨트 지역들에서 약간의 성장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센서스가 통계를 내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except라고 했는데, 이 통계에서, 공식적인 통계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short-term visitor, 단기 방문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외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의 숫자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인 어떤 그 스테이트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에서 제외가 된다. 핀다운이라는 것은 딱 거기다가 이제 핀을
핀을 아래로 딱 꽂고 고정적으로 숫자를 카운트를 하는데 굉장히 이것이 어렵다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그 문제 이주민을 말하는데 마이그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다, 서지하고 있다. 어디에서? at the southern border. 남쪽에서 주로 이제 그 히스패닉들이 넘어오게 되는 남미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는 쪽이 텍사스에 뭐 리오그랜드 강인 그 텍사스와 멕시코의 이제 국경에 강이 있는데 그런 쪽을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고 거기서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 종종 이렇게 미국의 메인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것은 uncertainty to total 이게 얼마나 몇 명이 넘어오는지를 그는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다. 핀다운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코트에 머물게 되면은 일단은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타이틀 42라고 다시 추방하는 법이 있었는데 바이든에서는 그런 것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이제 남쪽의 국경을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많이 넘어오기도 하는데 코트에 일단 머물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 이제 340만 명의 케이스라 그러니까 이게 또 어사일럼으로 해가지고 망명자 신청으로 나는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왔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이제 성경 들고 와서 나는 그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다.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재판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재판이 진행되는데 프로세스가 typically takes years 몇 년은 걸리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보자. 넘어가서 재판 신청하면은 몇 년 동안은 지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넘어오게 되면은 뭐 한 6개월 정도는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는 것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민 정책에 많은 어떤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구 센서스국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160만 명을 얘기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컨설턴트에서는 380만 명 그리고 이제 디모그래프라고 인구 통계를 하는 어떤 단체에서는 또 이제 또 다르게 higher estimator from industry clients 이렇게 또 뭐 일자리 관련해서 더 잡을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공식적으로 이게 의회 예산국이라고 있는데 Congressional Budget Office라고 미국이 모든 그 정책이나 어떤 행사를 진행하게 될 때 이 예산국에서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 돈이 얼마나 써질지 짜고 사람들이 얼마 있으니까 얼마 써야 된다 그런 거를 면밀하게 계산하는 Congressional Budget Office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동안 이거를 이제 다 미국은 다 오픈을 하니까 그 예산을 보내주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서 참 몇 개월 동안 보다가 그냥 안 보게 되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하는데 이런 그 의회 예산국에서 이미그레이션만 이렇게 해서 몇 명이냐 거기에 나온 통계가 바로 330만 명, 330만 명이라고 2023년 지난해만 330만 명으로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330만 명이니까 거의 비공식적인 걸 집계하면은 이것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여기에다가 뭐 한 100만을 더하든지 뭐 얼마를 더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 330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이민자 문제를 다루는 한 단체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이제 Migration Policy Institute라는 단체가 있는데 저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Migration Policy Institute 하니까 그 이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참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그 단체를 소개하면서 이미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프리사이슬리하게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힘들다.
앞에 이제 의회 예산국에서 330만 명 그런 건 공식적이니까 330만 명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몇십만 명이 되는 건지 몇백만 명이 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미국의 공식적으로 의회 예산국의 33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작년에 2023년 통계 수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그린카드라든지 비자가 이슈드 이 발급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발급되는 그런 숫자를 하기도 하고 국경에서 또 어프리핸디드 체포가 되기도 하고 many migrants are apprehended at the border 특별히 이제 서던 보더에서 어프리핸디드 되기도 하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앞에 Migration Policy Institute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위키피디아에 가서 이 내용을 하나 가져왔는데 2001년도에 생긴 싱크탱크 그리고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 여기 이제 migrationpolicy.org라는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거기 한번 들어가서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